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고 이런 순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나요? 개인들만 산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지수는 올라갔지만 그렇게 4.54로 조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제가 반등을 해서 똑같은 4%대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주가가 조금씩 반등해서 V자 반등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갈 건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쩌면 또 눌렀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것이 통상이라서 반드시 V자 반등으로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속보로 다 날린 게 뭐냐 하면 날린 것이 우리나라도 무역 규제를 그 다음에 무역 수출 국가를 수출 우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해서 이제 가나로 무역 수출 통제 국가를 가와 나를 하던 것을 일본을 이제 가에서 다시 가의 2로다 수출 통제 국가로다가 우대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주 되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속보 뉴스로 오늘 정부가 일단 수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무역은 일본과의 수출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얼마나 빠른 속도 내에서 그죠? 아베와 문 대통령의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좀 올라와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요. 또 하나 이제 효성과 현대차가 일본의 제2차 규제를 가고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해서 철보다도 3배 강하고, 그것이 일단 효성그룹이 개발한 거를 이제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제 수소차에 대한 탱크를 만드는데 마지막 시험 단계가 남았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이 되겠다. 일본 거를 수입해다가 썼는데요. 이제 마지막 금년 말까지 이제 뉴스 발표한 거에 의하면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마 실제로 탄소 섬유로 지난번에 수소차 수소 경제를 동대문 디자인 센터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일단 해우성에서 수소 탱크를 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지금 이제 현대차와 합쳐서 마지막 총알을 쏘도 뚫리지 않는 금년 말까지 시뮬레이션을 완성해서 이제 검증만 마지막 남았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조금 제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삼성이 지금 지난번에 세계 최초 아이소셜 플러스라고 제가 발표했는데요. 그건 6,400만 화소, 그것이 5월 달에 6,400만 화소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1.6배가 늘어나진 이미지 센서, 다시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이제 일본의 소니라는 전자회사가 전 세계의 이미지 센서 시장에 소니가 51%의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12일 날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소,
1억 800만 화소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라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삼성에 만든 걸 갖고 샤오미하고 오포의 그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도 이걸 사용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아이소셀 플러스로 잘못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드리고요. 이것이 어쩌면 삼성전자가 다시 비메모리 반도체의 소니를 제낄 수 있는 크나큰 기술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제외시키고 나서 우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즘 실적 발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전문가도 혼란을 겪어서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적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적은 꾸준히 살펴보면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일보다 전이라도 이미 이전 발표한 잠정 실적을 웃도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시점에 잠정 실적의 상향 수정 발표를 하게 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 잠정 실적 전망도 상향이라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결산이 좋지 않거나 잠정 실적이 하향으로 수정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단기의 잠정 실적도 함께 발표하고, 결산 발표에서는 다음 분기의 잠정 실적 동시에 발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또 주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분기 실적과 단기 실적 결과가 좋아도 단기의 잠정 실적이 하향 수정되거나 차기의 수익 감소나 이익 감소가 예상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또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를 상승하지 못했을 때 주가도 역시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적이 좋다 주가 상승이고 실적이 나쁘다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전기와 비교해서, 그래서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서 전기와도 비교하고 전년 동분기의 실적을 비교해서 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게 되면 투자자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해 예상한 수치보다 낮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이익이 감소한 실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높다면 주가는 그것을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적 결과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조금 나쁘더라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강세장이라면 또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고요. 그죠? 예상보다 실적이 발표가 나서 시장이 약세라면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실적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잠정 실적을 웃도는 것이 확실해지느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느냐, 또 미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실적이 부진해도 지금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다양한 면에서 실적 결과 발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주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실적 발표 전후로, 그 다음에 주가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는 종목이라면
또 기대치 이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주도주로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유료원들이나 무료 방송에서 주가가 실적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렇다면 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과 또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은 반드시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의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장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치에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만 시장이 약세장이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냐 또는 전년 동분기냐에 따라서 계절적 수요까지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됐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잠정 실적 전망까지도 상향이라면 그야말로 그 기업은 날개를 다른 것이니까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와 잠정 실적 다음 분기에도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좋다라는 펀더멘털이 있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많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4가지 경우를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가져오지 마시고, 그러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실적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진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종목들을 가면서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주식을 사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이 실적 부진과 아울러 굉장히 많이 수익을 줬는데요. 이 당시에 6월 달에 누구냐 하면 대주주의 부인과 동생이 주식을 12%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는 또 8월 달에 또 팔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분이 많지만 실적 부진을 예고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따라서 이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 엄청나게 지금 폭락했고요. 또 농심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리 우량주라도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던 것도 역시 밀가루 값의 상승과 주가 실적 하락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를 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똑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역시 이 고점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업이 일단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문 대통령이 들어오신 거고, 이때가 이미 무슨 일이 벌렸냐 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누진제의 완화, 그죠? 그래서 누진제가 이제 완화시켜서 결국은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졌고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단, 대체 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LNG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상당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폭락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골고루 보면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적 발표는 뭐 주가에 이미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미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실적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것의 성장 속도나 펀더먼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실적도 나빠지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황을 사이클을 여러분이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팁은 실적과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실제로 주가를 하락시키는지
자, 또 보험주에게는 실적 부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지금 보시죠. 한화 생명보험, 그죠? 실적 부진으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성생명도 굉장히 많이 업황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과 업황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좀 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추천해서 나간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이었고요. 또 그래서 강하게 오늘 금요일날 샀는데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또 대주전자재료 강하게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2공장들을 다 완공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가서 올라갔다 눌렀다 다시 나가는데요.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져서 법까지 바꿨다고 해서 계속 나가는 종목이 하나가 더존비지온입니다. 참 대단하죠. 더존비지온. 지금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서요. 73,400원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거의 지금 제 때가 2015년에 추천했는데요. 지금도 유료원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400% 났나요?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죠? 이 보통의 인내와 배짱이 없이는 가져가지 못한다. 자, 어제까지 이렇게 391%가 났네요. 자,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개인들이 오늘은 보면 투자집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집계가 오늘은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요. 연기금이 좀 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방어를 해줬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외국인은 거의 뭐 매도세가 약화되어 있고요. 개인이 주로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신용이 얼마나 많이 털렸냐면 개인들이요. 한번 보시죠. 이 개인들이 다 신용을 털린 건지는 우리가 이 자체만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신용 규모가 거의 10조가 넘었다가 10조 4천억이 정도 갔다가 지금 떨어 7조 9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무려 2조 5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용이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시장에 폭락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봤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용만 아니라면 종목이 지수가 하락하든 떨어지든 종목이 가지 않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5G가 주도주로 가다가 오늘은 쉬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아직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KMW 대량 거래 터진 것도 아니고요.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OE 솔루션, 그죠? 대량 거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노 와이어리스 얘도 오늘은 얘는 신고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또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서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 차세대 먹거리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죠. 일단 차세대 먹거리가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 가는 것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다. 따라서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삼성 SDI 꾸준히 갖고 가다. 오늘도 또 정고점 오늘도 양봉을 내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죠? 또 누가 있냐면 SK이노베이션. 그런데 얘네들은 못 올라갔는데 삼성 SDI만 올라갔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실적이 개선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원일 한일 화학은 상한가를 갔지만, 그죠? 상한가를 갔지만 바닥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가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이버 결제라든지요, 그죠?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가는 것이 다날인가요? 다날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사람인도 오늘 엄청나게 나갔죠. 자, 이런 것이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멋진 모습은 결국 실적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오늘 인바디가 실적 개선됐다고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번 볼까요? 왜 그런데 어제는 또 그죠, 다른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떤 종목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전분기와 또 전년 동분기의 실적을 뛰어넘을 때, 또 기대치를 넘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기준으로 잘 판단해 보셔서 가면 그것이 더 좋은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실적과 주가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까지 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못 올라갔던 것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아직도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중소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어서 여러분은 그걸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제대로 된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모두가 수익 나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